한국 남자들이 인정 욕구가 좀 더 강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되게 단기간에 성장을 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경제적인 책임은 당연히 남자가 져야 하는 세상이 있었고, 나는 돈 벌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버림받을 거야, 가족에게 외면당할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좀 이렇게 이분할적으로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해준 게 뭐냐, 경제적인 부분을 좀 그렇게 했을 때 이혼을 많이 결심하시더라고요. 남편들이 들어서 마음을 바꿀 만한 행복한 언어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또 좋아하실 일인가. 안녕하십니까. 책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책을 만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지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혹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평범한 폭넓은 인간관계에서 거미를 좁혀서 부부 사이라면 달이 달라질 법도 한데요. 오늘 이런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 브레면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14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작가인 최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변에서 사례를 보시다 보니 네. 말 한마디가 단초가 돼서 이혼하는 네. 경우도 적지 않죠? 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걔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절대 들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들어서일까요? 결혼 생활에서는 좀 상상도 못했던 말도 듣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내가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데 그거를 낮추는 말, 그리고 한 게 없다라는 취지로 들리는 말들에서 되게 이혼을 많이 결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처음에는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배우자가 뭐 예를 들면 저희 엄마랑 갈등이 있었고, 뭐 저랑도 갈등이 있었고, 뭐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많다, 아이하고도 그렇고 막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 이혼을 딱 결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법정에서도 정말 파국으로 치닫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말 딱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풀리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예전에 로봇 청소기 새로 샀네, 잘했다라는 말에 소송을 취하하시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소송 중에 같이 살고 계시는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청소가 너무 힘들었던 그럴 거예요. 수 있죠. 막 아이가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이렇게 많았고 계속 치우고 그러다가 로봇 청소기를 신형으로 바꿨는데 굉장히 그 성능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일당백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거를 아무도 못 알아봐주고, 근데 배우자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인정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동안 청소하느라 힘들었겠다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석하셨을 수도 있고, 또 로봇 청소기에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이 또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해석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면서 괜찮아지시는 분도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부부는 정말 칼로 몰배기여서 작은 거에서 뭔가를 딱 건드려줬을 때 해결되는 경우 많이 봅니다. 로봇 청소기 샀다고 얼마야 이건? 뭐 이러면 도대체 비싼 걸 산 거 아니야? 라는 뜻이 함의됐을 수도 있고, 굳이 이걸 왜 사? 청소는 잘 돼? 라고 말하면 굳이 이걸 왜 사? 라는 표현이 담긴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청소는 당신이 해야지까지 이제 확장 해석하시면 일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매직이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간에 어떤 쌓여왔던 서로의 이제 또 좋은 것들도 있었을 텐데 그걸 건드려주는, 마음을 건드려주는 말을 했을 때 재결합하시는 분들도 또 많은 거 보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갈라놓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갈라질 뻔한 사람을 붙여놓기도 한다니, 말의 힘은, 말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 싶기도 한데, 이 남녀의 생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저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던 쪽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편견을 갖지 않고 상담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물론 공통된 고통의 포인트는 인간이기에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남성분들은 확실히 좀 여성분들을 봤을 때 요구가 많다, 불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게 무관심하다, 무심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남편분들은 확실히 조금 더 인정 욕구가 크고 여성분들은 좀 더 애정적인, 관계지향적인 욕구가 좀 더 큰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 가끔 법정 드라마를 봅니다. 굿 파트너도 봤고, 또 미국 드라마를 볼 때 보면 저 사람들은 좀
좀 우리랑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살아온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 남자들이 인정 욕구가 좀 더 강한가? 아니면 한국 여성들이 뭔가 돌봄에 대한 애착이 좀 더 강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되게 단기간에 확 성장을 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경제적인 책임은 당연히 남자가 져야 하는 세상이 있었고 여성은 사회적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결혼하면은 회사에서 잘렸었고 저희 어머님 이상 세대들은 다 그러셨거든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어머님들은 그래 애 잘 키워야 돼. 돌봄에 치중하시게 되고 아버님들은 나는 돈 벌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버림받을 거야. 가족에게 외면당할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좀 이렇게 이분할적으로 됐던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그렇다고 했는데 라고 보고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 걸로 믿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은 사실 뭐 어느 나라에 대해도 저희가 뭐 비할 게 아닐 만큼 이제 많이 선진국인데 또 이제 뭐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될 만큼 되니까 혼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툼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해서 지금 황혼이혼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동안 당연히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했던 것들이 터져버리고 그래서 좀 그런 보상 심리들이 크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뭔가 내가 벌어야 돼. 또 여성분들은 나는 어쨌든 이 결혼 생활 때문에 집에 갇혔다라고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실제로 갇혔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러면 내가 사회에서 얻지 못하는 인정과 사랑과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채워줘야 돼. 이게 이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 그게 어떤 표현들이 가장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게 뭐야 너 집에서 놀잖아 이런 얘기 꼬라지가 이게 뭐야? 너무 많으시고 또 이제 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들었을 때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해외여행 1년에 3번씩 보내주는데 해준 게 뭐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좀 그렇게 했을 때 이혼을 많이 결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네가 하는 게 뭐냐라는 말을 한 사람을 왜 그러셨어요? 라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들끼리 했어야 하지만 네. 법정까지 왔으니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들어보면 비교 우위에 서고 싶었었던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을 남을 절하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다가 결국 이혼이라는 결론을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비교 우위라는 단어는 부부에게는 맞지 않는 단어잖아요. 특히 평등을 추구하는 부부에게는. 근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사실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결혼하면 무조건 주도권부터 잡아야 돼. 경제적 주도권부터 잡아야 되고 삶에서 주도권이 없으면 네 결혼 생활에 피로해져. 근데 그건 사실 옛날 사고인 거죠. 네. 그런데 여전히 그걸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부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살펴보면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비교하는 거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남과 비교하거든요.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제적 책임 가지신 분들 그런 얘기하고 또 돌봄 책임 가지신 분들도 왜 나는 저만큼의 부모가 되지 못하지? 스스로 자꾸 자존감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 자존감이 내려간 공간을 상대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기제랄까요? 이런 게 막 작동해서 사실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가장 잘해줘야 할 사람인데 가장 편하니까 또 내 속을 제일 많이 보였던 사람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나도 한 게 많은데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건데 너무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바깥 인간관계에서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 결핍을 느끼는 부분들을 사실 솔직히 공유하며 난 이렇게 힘들어 하면 격려도 없고 응원도 받을 텐데 밖에서 우위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에서라도 이 사람이라도 밟고 올라서야 되겠다는 심리가 남성 혹은 가끔 여성에게도 있다는 얘기군요. 이거 뭐 오히려 사회 문제가 가정 문제로 전이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가 네, 쉽지 않은 빠듯해지면서. 세상이고 애기 키우기에도 오히려 저출산 세상이다 보니까 더 아이한테 잘하잖아요. 그래서 더 비교도 많이 되고 한 명이니까 더 막 많이 해주려고 하고 이 정도 될 거 아니면 아기를 낳으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아울러 이제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의 언어에게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를 지적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외모 지적으로 인해서 이혼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까? 네, 정말 많고 조금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는데 성적인 비하로 이제 이어지면 거의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표현의 수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성적으로 이제 더 이상 끌리지 않아서 부부관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의 다 이혼을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말 한마디를 듣더라도 한마디가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치욕이 아닐까 너무너무 싶은데요. 상처가 되는 얘기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거든요. 내가 원래 이랬나. 이제 진짜 열심히 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너무 나한테만 책임을 씌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주로 아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남성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심리를 모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작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연애 때랑 사실은 똑같거든요. 성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뭐 남성분들이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고 여성분들이 좀 더 애정을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라고 본다면 이제 좀 더 일상적인 언어에서 뭐 진짜 뭐가 달라졌다거나 뭐 옷이 바뀌었다거나 뭐 머리를 했냐거나 이런 진짜 사소한 것들 아니면은 뭐 여성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집안일을 했다 그랬을 때 그 변화를 좀 찾아준다거나 오늘 되게 깨끗하다 고생했겠다 정말 좀 작은 것들에서 많이 배우자의 사랑을 느끼고 또 아예 모르고 신경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간혹이어도 충분하거든요. 연애할 때 그런 거를 막 매일 요구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결혼 생활은 다들 내려놨기 때문에 가끔씩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 진짜 좀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들 작은 언어로 한 번씩만 해도 1년이 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나도 너무 힘들고 바쁘고 나도 받고 싶은 얘기들이기도 하고 그만큼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관심과 관찰을 아내에게 줄 만큼 남편에게 여유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 30-40대 여성분들이 좀 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육아에 또 지치다 보니까 그 시기가 근데 또 육아에 지칠 만큼 또 경제활동에도 지치고 양쪽 다 똑같은 상태다 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30대 40대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막 아이도 태어나고 막 집도 사야 되고 부모님들도 이제 연로해지시기 시작하고 다 30-40대에 어떤 책임이 몰려 있는데 가진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듣고 싶어하고 서로가 싸우고 제일 많이 벌어지는 시기가 이제 이혼율도 실제로 40대가 가장 많거든요. 상대의 입장에 관심과 관찰을 갖는다. 사실 내가 바빠서 육아에 참여하지 못하고 뭐 심지어 설거지도 못해 줄었을지언정 아휴 당신 매일 설거지 하는 것도 너무 힘들겠다.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설거지 해준 것보다 더 효과가 클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남편에게 들으면 행복하고 감동이 솟구치는 말들도 평범한 일상의 언어들이겠네요. 근데 왜 남편들은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걸까요? 관심이 없어서? 관찰을 못해서? 좀 관찰을 세세한 거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주 가끔 그러니까 막 그거를 피로할 정도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서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또 없는데 정말 가끔 진짜 1년에 몇 번이어도 예를 들면은 황혼 이혼하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미역국 가지고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미역국을 30년을 끓여줬는데 단 한 번도 미역국 끓여준 적 없다 해서 생일에 이제 이혼 결심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게 비단 미역국 때문이 아니라 이제 쌓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만큼 터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요. 사실 30년 만에 한 번 미역국을 끓여줘도 그게 어마어마한 가성비의 미역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30년을 퉁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매년 부부. 끓여주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네요. 그게 부부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한 번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경보등을 잘 알아채서 지금 이게 이제 레드가 켜진 건지 옐로우 상태인지 이걸 봐서 레드까지 치닫기 전에 한 번 한 어떤 작은 제스처로 서로 행복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 부부 사이의 신호등을 늘 점검해서 노란불일 때 빨간불로 가지 않고 파란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미역국 얘기하셨지만 결국 지금 부부간의 불화는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이혼을 결심하는 건 아닐 테니까. 야, 이게 평소에 잘못 보내는 시간들을 줄여야 된다는 건데, 설령 잘못 보낸 시간들이 있었어도 그걸 만회할 만한 뭔가 플러스 점수들을 받을 만한 행동과 언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부이기 때문에 또 좋았던 행동과 그동안의 추억들과 사랑했던 기억들이 결국 다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 걸로 그 기억들을 또 다 소환시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잘 지내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내가 들어서 행복한 말을 하셨다면 주변 상담 사례 중에서 남편들이 들어서 마음을 바꿀 만한 행복한 언어들은 어떤 게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 남성 배우자 분들은 정말로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막 5, 60대 이렇게 지나가면 사회적인 것도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인정도 점점 옛날만큼 줄어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분들은 5, 60대 돼서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뭐 분노나 애정 결핍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업주부였던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안 하셨다가 그냥 그래도 당신 덕에 먹고 살았지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또 좋아하실 일인가 싶게 너무 좋아하시면서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비단 황혼이혼의 사례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경제적인 책임을 한쪽이 지고 있을 경우에 지금 당신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은 서로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 견뎌내는 것이 다 가족 때문이라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 했는데요. 얼마 전에 31년 다니던 직장을 떠났거든요. 근데 퇴직을 갑자기 결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휴 그럼 그래야지 그동안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내가 먹고 살았지 하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당신 선택 존중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결정에 대한 자갈만큼의 불안도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말 한마디가 특히 부부간의 생각을 일치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특히 이렇게 은퇴할 시점에 그런 얘기 들으시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만한 소통을 하는 부부간에도 가끔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며칠 마음에 담아두는 상처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부부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어떤 필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 말은 내뱉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야지 하고 마음에 좀 단단히 심어둬야 할 필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사실 제 의견이라기보다 원래 있는 얘기기는 한데 뭔가 그냥 나만 전달하는 거죠. 내 감정만. 예를 들면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속상했어.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신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약간 나의 어떤 결핍과 피해의식과 내 잠재된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못남이 건드려졌을 때 확 터지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속상했어 라고 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도 아, 저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내가 문제라는 거야? 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속상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 하면서 나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 라고 하면 상대방은 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당신 그렇지 않아 라고 위로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정상적인 어떤 부부관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아 당신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 그렇게 말해서 내가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발전이 없죠.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남편과 대화하실 때 좀 유난히 신경 쓰거나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저희는 일단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둘 다 변호사다 보니까 서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는 그리고 약간 조심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뭐랄까 서로 남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는 나.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엄청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부부는 따로 또같이의 경계를 잘 유지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사실 따로 할 때도 있고 같이 있을 때도 있는데 매번 같이 있는 일심동체라는 생각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오히려 더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서로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근데 어쩔 때는 또 너무 선을 서로 넘지 않으려다 보니까 친밀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가려면 경계를 확실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싶은데 우리 이만 헤어져요란 말이 치명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화해하면 또 깨끗해지고. 근데 이런 말은 오래 상대방 배우자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고 이거를 정말 평생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진짜 막 60대, 70대 이혼하실 때도 연도수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1997년에 한 번 이혼하자고 했고 2006년에 한 번 하자고 했고 그만큼 상처가 되는 말이기는 한 이건 거죠. 기억력이 문제라기보다 마음에 그만큼 담아놨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으시니까 이것도 잘 잊어버리는 성향도 있는가 하면서 배우자를 잘 봐서 이런 얘기 하면은 많이 상처받으시는 것 같으면은 정말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건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을 하기까지 점검해야 할 목록들이 있을까요? 요거에 해당된다면 그래요. 그만큼 참으셨으니까 이 표현을 하세요. 라고 할 만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답변. 일단은 권태기가 왔을 때 아 이제 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별을 결심하는 거는 미래가 안 보여서인데 그 미래가 권태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안개처럼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 운동에서도 세컨드 윈드라고 해서 어떤 힘든 기간을 거치고 나면 갑자기 더 막 호흡도 좋아지고 운동도 더 잘 되는 것처럼 그 권태기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맞춰 나왔기 때문에 오는 서로 안 봐도 비디오야 라는 말을 할 만한 훈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넘어가면 더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지금 행동과 이 사람의 질림과 이런 것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냐, 내가 우울증에 빠졌다거나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때 아, 배우자가 굉장히 큰 요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나의 미래 중에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고 있어서 인생이 상향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시점에 헤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하향선이다. 이게 확실시되면 무조건 이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만큼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말이지 무심코 뱉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교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온 부모 세대들과 또 자녀 세대들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새로운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눈 관점도 다르고 또 부모 세대를 올려다보는 자녀들의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의 이혼에 관여하는 부모들의 간섭도 때로는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너무 많은 게 이제 부모님 세대는 말씀하신 유교주의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 결혼도 나의 연장선인 거예요. 이제 자녀분들은 터치받고 싶지 않고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어쩔 땐 부모님 몰래 이혼을 하고 그냥 이혼 신고 다 했는데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많습니다. 얘기해봤자 수용되지 않을 게 너무 명확하고 내가 배우자로부터 정말 큰 부당 대화를 받았어도 우리 때는 그때 다 참았는데 너 그렇게 인내심 부족하니? 하면서 그냥 등짝 맞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소통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부모님이 너무 과하게 인내하는 결혼생활 보면서 자녀분들이 당장 나와 손 끌고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참 세상이 바뀌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둔 아들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의 결혼에 부모가 개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부모가 혼주가 아니라 부모는 부모하게이라는 개념이 강해져서 아이들이 결정부터 그 과정까지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선 아유 그래도 알아서 잘하니 대견하다 싶은데 어떤 면에선 이 있는지 대사에서 조금 밀려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서운하기도 한데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는 가정에 희생하고 뭐 이렇게 부양 책임에다가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이제는 돈 터치 막 이러니까 약간 뭐지? 이런 세대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5, 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울증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 앞에서도 자식들한테 너무 섭섭하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래도 다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 이혼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또 내가 잘못 개입했다가 얘네 또 일찍 네. 이혼하면 어떻게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괜히 부모의 반대가 평생 상처가 됐어요. 네. 뭐 이런 말 들으려면 네, 그렇죠. 조심해야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부부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혹시 추천할 만한 책이 있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겠네요. 네,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다툼도 많고 힘들어서 참 힐링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아서 저는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을 종종 보거든요. 그냥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의 사실 반이 제목인 것 같은데 그 제목만 봐도 힐링되고 안에 내용들을 보면 좀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좋은 것 같고 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우리의 낙원에서 만나자라는 책이 있는데 내 낙원을 일단 찾고 상대방의 낙원이 뭔지 찾고 그 낙원에서 함께 만나려고 노력하게 되는 책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게 우리 함께 낙원을 만들어 봐 이런 다짐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또 각자의 낙원이 존재해야 우리의 낙원도 존재하는 거죠. 이게 원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교집합이 있는 두 개의 원이 결혼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부부의 언어 생활에 관한 진정한 도움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어떤 말이 듣고 싶으십니까? 그 말은 상대 배우자도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부부의 사랑을 더 확실히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감동,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훈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